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자, 주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역사적인 미국과 북한의 첫 정상회담, 그리고 공동성명, 또 공식 서명식, 뭐 잘 지금 모든 것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인 성과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엇갈린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 한반도 비핵화가 이제 명시는 됐는데 네. 미국이 강조해왔던 CVID 표현이 빠졌다. 네. 그래서 이거 뭐 도대체 뭐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CBID는 수단이죠. 네. 이 중요한 것은 비핵화입니다. 비핵화라는 건 북한의 핵무기를 이제 완전히 폐기하는 걸 의미하고요. 네. 그러니까 목적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고 거기로 가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CBID를 생각했던 건데 네. 사실은 CBID가 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하기보다 핵폐기죠. 핵폐기가 네. 중요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CBID가 들어가면 좋은 거고 안 들어가면 안 좋다. 이건 너무 좀 단순한 논리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 정말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용의가 있고 또 미국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확신할 만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이런 네. 부분을 살펴야 되는데 일단 이번 그 공동성명은 네 가지 이 조항으로 돼 돼 있죠. 있죠. 예, 그게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고 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뭐 사실 디테일한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역시 그 정상들의 만남에서 나온 합의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 무슨 뭐 그런 디테일한 로드맵 하나하나까지 정상들이 다 일일이 열거하면서 합의하기는 어려웠을 거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건 있는 것 네.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지금 무슨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존 볼튼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네. CVID를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들이나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아니 CVID를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니 어떻게 그게 안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닐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있고 네. 그런데 이 CBID를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그렇고 뭐 존 볼튼도 그렇고 강조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면 사실 CBID를 강조한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국내 여론 미국에 대한 여론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지금 교섭을 하고 있고 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CBID 수준의 강력한 그런 확실한 그 딜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미국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표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 CBID를 강조한다는 게 말 그대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인데 네. 이게 뭐 미국과 북한이 싸워가지고 북한이 패배해서 이게 뭐 패전국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북한도 최소한의 체면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보자면 CBID를 강요해가지고 합의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을 하게 하는 것은 좀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 그 김정은 위원장도 뭐 비핵화를 하고 정상적인 국가로서 앞으로는 살아가겠다고 생각은 할지라도 그러려면 최소한의 어떤 자기의 어떤 지도력이라든가 최소한의 체제를 유지가 돼야 그게 가능한데 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압박의 어떤 굴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다면 예, 북한을 제대로 이끌고 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뭐 지금 상태 그대로 있다가 미국의 뭐 공격을 받고 죽는 거나 또는 70년 동안의 역사가 이제 바뀐다고 했는데 70년 동안 미국과 북한의 어떤 그런 적대적인 관계를 하루아침에 지금 청산하는 상황이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 CBID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사인을 하는 건 너무 굴욕적인 모습이라서 좀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북한 내에서도 자신이 정당성을 주장하기가 어려울 그런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CBID가 미국의 근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충분히 강조했고 그래서 북한이 거기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약속하지 않았는가.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ABC 채널 7 ABC와 어제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단독 그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앞으로 며칠 내에 북한이 이 비핵화와 관련된 중대한 그 어떤 그 조치들을 시작을 취할 것이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그런데 그런 어떠한 조치들에서도 미흡하다. 그러면 뭐 충분히 우리가 더 강력하게 비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CBID 대신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지금 대체가 되어 있는데 대체가 됐죠. 네. 완전한 비핵화하면 되는 거죠. 그 정도만 되면 그런데 되죠. 네.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항상 이제 그렇죠. 나오는 얘기는 항상 완벽하게 비핵화를 한다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또 숨겨놓는다든지 이거를 검증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북한을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죠.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CBID는 북한을 압박해서 이렇게 회담장까지 나오게끔 만들고 핵무기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압박 수단으로서 굉장히 효과적인데 네. 실제로 이런 그 공동 성명을 만들어서 거기다 조문을 만들 때 CBID를 넣을 수는 없다. 그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굴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도 CBID를 받아들여서 나왔지만 네. 명시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아마 타협하지 않았을까. 네. 뭐 그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끝나고 기자회견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겠다라는 네. 뜻을 밝혔고 네.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감축도 당장은 아니지만 차차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네. 예.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본인 어떤 생각 그런 부분 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에 대한 언급. 주한미군은 사실 뭐 감축을 지금은 없다는 건 분명히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가능성은 나중에 가서 뭐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능성은 열어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소신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대목으로 좀 느껴졌고요. 네. 이것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건 본인도 확인을 해줬고요. 그런 건 없고 실제로 뭐 공동 성명에도 전혀 이런 내용은 없었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 이제 개인의 이제 주장이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게 한편으로 보면 한미 연합 훈련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그랬는데 그 당분간이란 것이 미국과 북한이 시리어스하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하는 와중에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 연합 훈련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니까 그런 훈련을 안 하면서 미국도 성의 있는 그런 협상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는 뭐 납득할 수 있어요. 사실 한미 군사훈련 중단한다고 그래도 언제든지 원하면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런데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The war games will be stopping and it will save us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실 한미 연합 훈련하면 뭐 한국도 돈이 들어가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네. 이 안 하면 그런 훈련을 안 하면 굉장한 그 비용 절감이 된다는 얘기를 해서 사실 한국에서도 이 표현 때문에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협상 중이기 때문에 중단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돈 때문에 안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진보적인 이 대북 전문가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사람들마저도 좀 비판적으로 돌아선 게 아니 그럼 뭐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는 게 돈 문제 때문에 중단하는 거냐 이거는 북한하고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의 어떤 생각을 좀 반영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정상회담의 와중에 슬쩍 이 또 비용 문제를 꺼내가지고 네. 이 돈을 가지고 또 어떤 협상, 그러니까 딜이 하나가 잘 되니까 이 딜을 이용해서 또 다른 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밑밥을 까는 것이 아니냐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약간 그런 뉘앙스처럼 들려져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앞으로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고 말이죠. 좀 파악해볼 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북한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인지 아니면 북한 문제가 잘 해결됐으니까 비용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뉘앙스인지. 그런 뉘앙스인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 좀,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야 우리가 이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한미 훈련도 이번 기회에 좀 없애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좀 적절치 못한 발언이 아니었나. 그러니까는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큰 너무 장사꾼식의 그렇죠. 바로 그 점이에요. 예, 장사꾼식의 네. 얘기 같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네, 네. 그 점은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예, 사실 미국과 북한의 진지한 협상 와중에 필요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 홀드한다 그러면 그건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전략적인 차원의 문제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돈 문제로 들어가 버리니까 네. 이게 참 애매하게 됐고 주한미군 문제도 그래서 지금은 뭐 논의하지도 않았고 지금 논의에 빠져 있다고 하면서도 미래 협상을 봐야 된다고 얘기해서 이것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비용적인 문제로 접근해 가지고 이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 가지 생각할 건 주한미군 같은 것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물론 그렇죠. 예, 철수하거나 네, 이럴 그럴 수는 수는 없어요. 없는데. 연방의회의 어떤 그 과정도 거쳐야 될 것이고 네, 그래서 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런 시각
그러니까 이 한미 동맹의 근간이 되는 이런 문제까지도 이 비용 문제에 너무 지금 집착하는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좀 표현이 아닌가. 네. 또 이번에 이 종전 선언을 할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네. 지난번에 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없죠. 이런 방구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 4개 항에도 없었어요. 네. 없었고 다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에서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그 체제 안전 보장의 차원에서 일환으로서 조만간 종전 선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고하듯이 날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빠졌지만 네. 조만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한반도에 어떤 새로운 평화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가 더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법적인 효력과 상관없이 종전 선언에는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네. 그래서 남북미 중 이 네 나라가 참가하는 종전 선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만이 만난 상황에서 종전 선언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할 수 없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이 197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이 그 평화 체제 구축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국교 정상화, 미북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상호 불가침 조약으로 가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이 체제 안정, 체제 보장인데 그렇게 해주기 위한 첫 번째 수순이 이제 종전 선언이에요. 일단 네. 종전 상태가 돼야 그 다음에 국교가 정상화될 수가 있고 국교 정상화가 돼야 상호 불가침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공동 선언을 쉽게 줄 수는 없다. 뭐 조만간 있을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주긴 줄 것 같지만 이 종전 선언을 주는 과정에서 북한도 어떤 이 확실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며칠 네. 내로 어떤 비핵화와 관련된 시작을 할 거라고 그랬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의미 있는 모습을 보이고 거기에 맞물려서 한국과 중국까지 포함시켜서 4자가 종전선언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종전선언은 북한이 하는 걸 보면서 함께 가는 이런 형태로 된다는 것을 좀 트럼프 대통령이 암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북한도 종전선언을 따내야지 그다음에 미북 정상화가 되고 그 북한이 원하는 단계로 계속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종전선언을 지금은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일단 좀 제외시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네. 한미 연합훈련도 중단을 하겠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얘기한 게 또 주한미군 네. 감축 문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다 더해서 네. 앞으로 당분간은 네. 그래도 대북 제재를 유지를 하겠다는 또 뜻을 밝혔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대북 제재가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하겠다 그랬고요. 특히나 비핵화가 진행돼서 위협이 없을 때 해제할 것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분간이라고 그랬지만 그 당분간이 불명확한 당분간이 아니라 북한이 확실하게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다. 그러니까 비핵화가 진행이 돼야 대북 제재가 해제된다는 명확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북한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지금 뭐 CNN도 그렇고 또 한국 언론들도 그렇고 북한이 승자고 미국이 패자가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미국이 북한한테 준 거는 없어요. 뭘 줬습니까? 대북 제재도 해제 안 해줬고 준 건 없고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북한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게 한미 연합훈련이고 왜냐하면 그 연합훈련을 우리는 뭐 연합훈련이라고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한국과 미국이 합심을 해서 북한을 쳐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위협감이 드는 한국 입장에서 보자면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는 거랑 핵실험을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을 받는 건데 그것을 지금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게 상당한 선물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원하면 재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한미연합훈련 중단한다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단한 선물이라고 보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게 핵심이 아닌가. 북한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해제가 돼가지고 자신들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소가 되는 것을 간절히 바랬는데 일단 그것은 비핵화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도 이 대북 제재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significant한 굉장히 확실한 어느 정도 네. 이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떤 이 비핵화와 관련된 액션을 취해줘야 네. 미국도 이런 그 대북 제재를 일거에 다 없애진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이 네. 상당한 정도 조치라면 네. 아마 미국도 대북 제재 중에 일부의 해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완화해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대칭 관계로서 어쨌든, 주고받고 하는 네. 그런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70년 정도의 적대 관계에 있던 미국과 북한이 정상에 만나서 악수를 한 것만 해도 큰 사건인 건 틀림없는 그건 거죠. 뭐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은 북한이 승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네.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뭡니까 사실 이 북한이라는 나라의 정상을 미국 초강대국인 미국의 정상에 만나서 악수를 해준 것만으로 해도 김정은에게는 굉장히 큰 선물이었죠. 뭐 그런 면으로 보면 그런 면을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정상회담 뭐 미국에서는 지금 언론들이 다 뭐 AP통신은 실패했다고까지 지금 얘기할 정도니까 네.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지금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건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인 시점에서는 네. 그렇죠. 이 시점에서는. 몇 주에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네, 지금 이 네.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 과연 어떻게 지금 북한이 나올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지금 그런 네, 그렇죠. 상황인데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만 해도 네. 야 이거 뭐 먹을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야, 뭐 서로 만난 거 왜 악수만 한 거 왜 그거는 뭐 뭐가 있어? 객관적으로 이게 도대체 보면 뭐야?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네. 맞는 말이죠. 네, 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면 온갖 내용이 다 들어간 제대로 된 합의가 나왔다고 치면 뭐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고 그러면 과연 그게 그럼 석세스라고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니 그렇지만은 그러한 어그리먼트가 나왔다 그러면 그 어그리먼트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뭐 북한은 어그리먼트 안 지킬 거라고 또 생각들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냐하면 물론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조건이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오히려 더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대했던 거 뭐 폼페이오는 어저께까지도 뭐 CVID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느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런 그 물밑에서의 어떤 합의 내용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수면 위로 다 올라오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좀 두고 보면 며칠 후부터는 하나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역시 이 신뢰죠. 그러니까 무슨 약속을 하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약속 자체가 거창하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약속 자체는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그 약속을 성실히 진행해 나간다면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근데 김정은만 만나고 오면은 누구든지 다 참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김정은도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기도 해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도 미국 언론들이 비난하는 언론들도 있어요. 뭐 너무 아첨을 하는 거 너무 축혀 세운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게 축혀 세워 줌으로써 딜을 성사시키기 위한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